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1,600여 개 넘는 종목이 현재 상승 종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반등을 또 나서주고 있는 시장 움직임인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지수 움직임 살펴보시면 2,770선 어느덧 추격 움직임까지 올라왔습니다. 34포인트 넘게 플러스권,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800포인트 아래에서의 움직임으로서 계속해서 군림하다가 806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잠시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늘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나가는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3,320억 원 넘게 지금 매수세 그리고 기관 또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쪽 사이즈 큰 종목,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 의약품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선물 모두 매수 우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 여러분은 과연 7월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고 8월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도 지금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집중 점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지금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시장 컬러가 7월 들어서 확확 변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들어서 대체 어떤 시장인 거냐 네. 많은 질문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매주마다 뭔가 새로운 재료나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게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거의 뭐 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도 아니고 일간 단위로도 지금 계속 시장이 2주 동안 바뀌면서 네. 저희 시장 참여자들 하여금 되게 좀 힘든 시기를 만들었는데 예, 그리고 오늘 주가 보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래도 지금 살려주고 있는 분위기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그래도 시작일 것이다. 다행이네요. 오늘만 살려는 드릴 게가 아니어서 그쵸. 그런 점은 참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적으로 좀 더 살아야 되죠. 그리고 코스피가 빠질 만한 이유들은 그렇게 네. 많진 않았는데 이게 괜히 이제 그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과정에서 노이즈들이 끼다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의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8월 중순까지는 일단 낙관해도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실적으로는 지금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밸류 그 우리나라는 왜 계속 하단만 논해야 되는 그 시장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단상으로도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는 그렇게 높진 확률은 크진 않아요.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와 동시에 과거의 동일한 밸류에이션 구간을 봤을 때 이익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 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M7 업체들 실적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을 바꿔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8월로 넘어가면은 연준의 금리나 또 인플레이션 안도 여기에 따른 매크로상의 재료들도 지금 상방으로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8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와중에 이제 FOMC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금리 인하는 한 9월 포석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또 BOJ도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환율 변동성도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닉 티라미오스 기사죠. 월스트리트저널에 금리 인하를 그동안 시기상조다 얘기했다가 이번엔 좀 스탠스가 달라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그럼 어떤 해석으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금리나 9월에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네. 가격에 반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25bp 이나.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께서 지난주에 7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직은 뭐 다수로 올라오고 있는 확률은 아닌데 9월 달 FOMC 때 50bp 인하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7월에 인하하거나 9월에 50bp 한 방에 인하하면 이거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큰 강도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안 좋게 미국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8월 말 그 잭슨홀 미팅 때 가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8월 말부터 유입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8월 중순까지는 매크로 단에서도 시장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좀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반등의 기조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따지고 주시는 보면 거군요. 뭐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네요. 저희가 이 보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더 고민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속에서 지금 오늘 반등을 좀 꽤 도모하고 있는 쪽에서 힌트를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 이슈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BOJ도 이제 31일인가요?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이제 좀 일본 쪽에서도 정상화 움직임을 기대하는 경우가 7월에 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 중심으로 변동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청산에 따른 노이즈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빅테크주들이 빠졌던 거에 대한 네. 의견도 엔켈이 청산의 영향이 컸다라고 좀 사후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향후에 만약에 엔캐리가 청산된다고 예. 하더라도 그 강도나 충격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가 청산이 되려면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160엔대에서 153엔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140엔대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10엔이 더 빠져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엔캐리 그 엔화가 그렇게 빠질 유인은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로 많이 갔던 자금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조서 해피 지역 쪽으로 주식형 자금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확실히 엔캐리 청산이 되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모멘텀주들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본격 청산된 여지는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 엔약세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내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BOJ로 하여금 많은 고민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들은 크진 않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강세만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약세를 용인했었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 기류 하지만 또 센 강도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전망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꽤 굵직한 기업들이 맞습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필두로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면 마소, 메타, 애플, 아마존과 같은 M7 기업들 대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이 성적표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 그쵸. 국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의 반응은 세지 않았는데 그쵸. 빅테크 쪽, 미국 쪽에서는 좀 다를까요? 저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 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알파벳 주가가 무너졌을 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캐펙스 투자 많이 했으니까 이거 수익성 너네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캐펙스를 줄인다고 쳐봐요. 주가가 올랐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지난주는 뭘 해도 조금 빼고 싶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매크로 단위, 탑다운 단위에서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이전 국면에서 올라왔던 주식들의 쏠림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지난주랑 지지난주가 딱 때마침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뭐 트럼프나 해리스 정치 노이즈 또 빅테크 AI주 관련된 노이즈랑 맞물리면서 주가가 흔들렸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M7 업체들 실적들은 다 잘 나올 거 다들 알고 있고 문제는 캐펙스 투자를 가지고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번에는 좀 해석을 또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벳이 매를 먼저 맞아준 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나오게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변화하는지 여부 체크포인트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같이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좀 넘어와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덜어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에서 자금을 빼는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났고 오히려 뭐 조선이나
방산주 이런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쪽으로 많이 그렇죠. 붙던데요. 그러면 이제 실적주로 포트 변화를 꽤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얼마 뒤면 이제 7월에 수출 네, 데이터도 맞습니다. 나올 텐데요. 저는 그래서 실적주로 지금 가도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부가치 선박 수주 늘어나고 모처럼 거의 10년 만에 수익성 있는 숫자들을 보여주니까 다들 기대감이 높은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오늘 따라가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하죠.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8월 1일에 수출 데이터 발표 나고 나서 접근을 해도 결코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 기계 업종들도 실적은 뒷받침되고 수출 모멘텀도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주로 우리가 계속 들고 가는 게 그 요즘처럼 혼란한 환경 속에서는 다분히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요즘 워낙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밀릴 때 사지 올라가는 말에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이제 기대 수익률이 단기간은 낮아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구원님 그러면 이렇게 실적주 같은 경우는 뭐 1월부터 10일, 10일부터 20일 그리고 월간 단위로 계속 숫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트레이딩 성격으로 가져가요? 아니면 쭉 장기 호흡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저는 뭐 장기 호흡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트레이딩 성격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은 이제 미국의 대선 재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됐건 간에 해리스가 됐건 간에 수혜주는 저희가 알잖아요. 트럼프 피격됐을 때 이틀 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수혜주고, 바이든 교체되고 해리스 교체됐을 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수혜주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나 중간중간에 미국 대선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재료들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약간 긴 호흡으로 갈 만한 것들은 정치랑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큰 줄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엔 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대선 쪽에서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기라고 해도 굉장히 기간은 짧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트럼프 트레이드만 하더라도 예. 뭐 한 2달 갈 것 같더니만 한 일주일도 못 간 네, 상태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정치는 그냥 길어야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것들이 빨리 돌아가니까 일주일짜리 재료, 5거래 일짜리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1, 2주 요즘 워낙 또 빠릅니다. 이 네. 테마 내의 테마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서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삼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좀 최근에 대두됐던 쪽이 바이오와 건설 쪽? 이쪽으로 좀 많이 모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혜주는 어디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바이오가 거의 그 탑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통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주는 성장주 컨셉이고,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들의 실적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바이오가 인터넷 플랫폼의 게임이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실적 모멘텀들이 올해 남은 기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땡큐 플러스 실적까지 곁들여지니까 바이오가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에 가장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을 때에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계좌에서 많이 비워내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도 기대감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우호적인 환경까지 만난다면 바이오 쪽이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희 필살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8월 중순까지는 누려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수익 을 내는 이 빠른 매매 쪽은 트레이딩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자금이 모여 있었던 쪽은 반도체나 뭐 완성차 이쪽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의 그 기회를 모색하는 게 8월 중순까지는 유효할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도 그 수출이나 실적 베이스로 접근해 봤을 때에도 예. 반도체나 자동차를 빼놓고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두 개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에 거의 체감상으로는 막 약세장 만들게 느낄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수출이나 한국의 그 미국의 ISM 제조업 PMI 또 빅테크 실적 이것들을 소화하면서 이들 낙폭과대 업종들도 본래 시장의 색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큼 여기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담아볼 만하다. 반도체랑 자동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1일이 되면요. 이제 7월의 수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시장의 컬러는 실적 베이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힌트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